네, 이번에 치러진 군무원 시험 9급 해설 강의 진행할 겁니다. 일단 전자칠판 띄워놓고 실제 시험지 제가 띄워놓은 건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정답이고 노란색으로 제가 미리 이 지문 안에서 우리가 주목했어야 될 키워드 아니면 핵심 표현 같은 것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여러분들 유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쭉 1번 선지부터 보죠. 부가가치세, 환급세 얘기 나왔으면 위아래 뭐 보는 거 없는 겁니다. 우리 실제 시험 가서도 국어 시간처럼 뭐 끝까지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 봤으면 아 이거 민사냐 당사자냐 묻겠구나 해서 바로 푸시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랑 비교가 된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자 일단 앞부분 뒷부분 좀 나눠줘야 되는데요. 행정소송법 8조 2항 보시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행정소송법에도 준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질상 배치되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가 수입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일반론으로서 앞에는 맞는 얘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조금 딴 얘기긴 하죠.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가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는데 자, 이 가집행 키워드, 가집행을 누구를 상대로 했을 때만 선고할 수 있겠느냐? 우리 기본소에 이거 위헌 결정 나왔다 해서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죠. 이거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면 된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집행 선고를 국가든 지자체든 누구를 상대로든 할 수 있다는 게 그 위헌 결정례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고의중과실 없이 원래 당사자가 갔어야 되는데 항고소송 제기를 했으면 소변경을 해줘야겠죠. 소변경을 해줘야 구소를 취하고 신소제기 실질이 발생해도 신소제기의 시점이 앞으로 당겨져서 구소를 처음 잘못 제기했을 때 마치 내가 새로운 소를 제기한 걸로 보게 돼서 재소기한 배려가 되잖아요. 자, 그때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건 무슨 얘기냐? 바꿔줬더니 그 바뀌어진 소송의 요건에 안 맞으면 어차피 바꾸고 난 후에 각하겠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변경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소변경 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변경은 직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소변경을 법원이 바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하는 거죠. 원고야 성명권 내가 행사할 테니까 네가 신청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해서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자, 4번 보시면 결국 돈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돈 달라는 얘기는 예외적 민사인지 먼저 살피고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당사자 소송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 공무원이 퇴직했으면 몇 단계로 나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눈다. 우리 수험적으로는 키워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2단계로 가는 거죠. 그 키워드를 하면 법령 개정, 미지급, 차액, 감액입니다. 미지급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사자. 근데 이런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이 퇴직했는데 키워드가 하나도 없으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간다. 자, 이것도 지겹도록 우리가 반복했었죠. 자, 2번 넘어갑니다. 자, 2번 보시면 이행강제금 얘기인데요. 이행강제금도 너무 자주 나오죠. 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대요. 자, 이거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임을 시사하는 얘기죠. 이거 어차피 상반기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이런 표현으로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험 의도는 좀 분명해요. 상반기 때 공무원 시험 아마 응시하고 군무원 시험도 같이 치는 분들 많을 텐데 혹시라도 삐끗하신 분들 그거 복기 잘 하시면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 아쉬웠던 거 지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군무원 시험 웬일로 되게 깔끔하게 냈죠? 공무원 시험하고 스타일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돋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 과태료 재판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는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 가면 안 되고요. 이 판례에서 그 다음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설령 행정청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항고소송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관할이 생기는 건 아니다. 자, 1번 가시면 맨날 나오는 거죠. 이행강제금 대집행 선택적으로 활용 또 과징금 영업정지 선택적으로 활용
그 다음에 범칙금 부과하든지 아니면 정식 고발하든지 선택적 활용,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있다는 거. 3번도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임는 승계가 안 된다. 일신 전속성이 있다. 공의무가 승계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얘밖에 없다는 거. 일신 전속적이니까 승계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했으면 중대명백해서 당연무효다. 그래서 뒤에는 이 재판 절차 싹 다 부적법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망한 사람 데리고 무슨 소송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도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 부과되기 전에 의무 이행했으면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부과 못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간 지나서 이행했다. 늦게 이행했는데 지연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할 수 있겠느냐. 늦게 이행이면 방점이 늦게가 아니라 이행에 찍히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자, 너무너무 자주 반복이 됐었고요. 이번 이제 9급 시험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이게 표시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폭 변경하면 일부 변경이니까 원래 있던 선행 처분이 처음부터 변경이 있던 걸로 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죠. 1월 1일자 처분이 있고 2월 1일자 처분이 있으면 이때 변경 처분이 있었다 해서 이때 뭔가 존재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변경된 걸로 우리가 본다. 자, 근데 뒷부분은 실질적 변경이래요. 자, 이때가 되면 거꾸로 되는 거죠. 한번 지우고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처분이 있고 이때 증액하는 실질적 변경시키는 처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흡수돼서 여기에만 대상적격 소이익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넘어가시면 위헌결정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처분이 있고 위헌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소급표가 인정될 수도 있죠. 소의 재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급표가 미치는 거고 그때에도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죠. 재기간을 넘겨서 불가증력 발생하면 소급표가 아예 안 미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비출이고 작년 군무원 시험에도 뭐 쭉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수익적 행정처분 고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다음에 또 거절하는 처분이 나왔대요. 반복적으로 어떤 처분이 계속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반복 처분, 개고, 통지, 독촉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것마다 처분성이 있는 게 아니라 1회차에만 처분성이 있고 2회차부터 우리 판례 표현 연기의 통지라고 하죠. 자, 근데 거부 처분은 예외라 그랬습니다. 1차, 2차, 3차 싹 다 처분성이 있고 하물며 2차 거부 처분은 어쩌다 튀어나왔느냐? 그 앞에 새로운 신청이 있었대요. 그럼 원래 거부 처분은 반복됐을 때 모든 게 처분성이 있으니까 하물며 2차 거부 처분 앞에 새로운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처분이라고 봐야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4개년 기출문제에서 봤었죠. 그래서 원칙적인 통지라면 처분성 없어야 되지만 근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이 회비납부 통지 때린 거는 회비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처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4번 가시면 뭐 1번은 기간계산 얘기잖아요. 기간계산 얘기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밑으로 쭉 내려서 우리 좀 필기 좀 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기간계산은 전체적인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민법을 가라 그러죠.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아니라는 거죠. 자, 민법에 따르면 초일은 불산입이고 더럽게 늦게 끝난다 그랬죠. 초일은 산입을 안 해서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 빨간 날이면 그 다음 날이 된다는 거죠. 이 길이라고 쓸게요.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침익적 기간이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끝내줘야겠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으니까 이때는 산입을 해주고요. 빨간 날로 끝났으면 그 다음 날로 밀어주느냐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날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행정의 기간 계산이고요. 그다음 법령의 시행일 효력 발생일의 기간 계산도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초일은 어디서 갖고 오냐면 민법에서 갖고 오고요. 말일은 침익적 처분에서 갖고 옵니다. 일단 이걸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민법 준용한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했으니까 틀린 거고
2번 보시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침입적 처분이 되겠죠. 산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산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똑같은 얘기죠. 침입적 처분이니까 말일이 토요일 빨간 날이면 그날로 그냥 끝내버린다 이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언제부터 뭐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첫날 얘기 나왔으니까 민법에서 갖고 오고 이때는 불산입이 맞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으면서 전체적인 틀을 외우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워낙 다 많이 다뤘던 얘기들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푸는데 뭐 무리는 없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이 표현은 너무 많이 나왔죠. 위임입법 형식은 헌법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예시가 돼 있는데 그거 열거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예시라서 행정규칙에 위임을 해서 뭐가 탄생할 수 있다? 법령 보충적 규칙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입법을 하라고 헌법에 규정해 있는데 왜 행정규칙이 지 맘대로 법률이 규정할 걸 규정하느냐? 왜 그랬겠어요? 법률이 위임했으니까. 결국 타고 올라가면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이 행정규칙한테 위임했으니까 결국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모든 걸 규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2번 내려가시면 구체적 규범 통제 나왔습니다.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7급, 9급에서 작년에 다 다뤘던 키워드죠.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건, 자,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이 뭡니까? 처분이 아니고 법규, 명령이 되잖아요. 이 법령에 대해서 지금 위헌, 위법으로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얘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키워드 맨날 강조했잖아요. 그 전제로서 이 법규 명령도 위헌 위법인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해서 얘의 위헌 위법도 그 과정에서 다루게 된다.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정답 선지 내려가시면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규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 위임이 불가피하면 우리가 법령 보충적 규칙을 탄생시켰댔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될 수 없다. 뭐 이거 3번은 너무 명확하게 그냥 틀린 얘기고요. 자, 4번 보시면 바람직하다죠.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한다. 뭔가 좀 그래도 우리 권리무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라면 못하는 건 아닌데 법규 명령, 대총부에 위임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니? 이런 선언적 의미고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법령 보충적 규칙은 여전히 인정되고요. 자, 6번 넘어가시면 1번은 뭐 설명해야 할까요? 병무청장님이 너 면제야 라고 대답해 준 건 고마운데 그럴 권한이 없었다는 거죠.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신뢰보호원칙 불문법이냐? 말도 안 되죠. 행정기본법에 이미 조문 들어와 있고 보통 조문 있냐 없냐 묻는 것은 자기구속의 법리죠. 얘는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구속 법리는 따로 조문이 없다. 자, 그리고 3번 이 조금 표현을 좀 어렵게 꼬아놨는데 요 정도 꼬는 건 우리 군무원 시험 기존 출제 경우에 비춰보면 꼬은 것도 아니죠. 소극적 부작위 결국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거고, 실권의 법리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비과세 관행이 쭉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알면서도 국민한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실권의 법리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됐죠. 적극적 언동이란 말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그 뜻이 좀 명확해지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론 낸 건데요. 1번이 너무 명확하니까 4번까지 올 일 없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과감하게 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란 건 주체가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위에서 봤다시피 적적이든 소극적이든 공적 견해 표명 되는 거고, 법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법률은 행정청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7번 개인정보 보호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기출이 됐던 거고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법인도 안 되고요. 그냥 개인도 사망하신 분은 안 되고 개인정보에 의해 살아있는 개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2번은 아주 치사하게 조문 바꿔서 낸 거니까 해설 한번 보시죠. 조문을 자 그러면은 이 경우까지 제공한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즉시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돼 있으니까 A씨 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 맞아요. 자, 근데 기왕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개인정보 처리자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언제 처리할 수 있느냐 얘기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고유식별 정보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동의를 받으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로 개별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하도록 한 경우랑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죠. 근데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 아무튼 여기서 아니라면 딱 이 한 가지 경우 아니라면 처리 못한다고 했으니까 2번 예외사유는 어디다 팔아먹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4번은 개인정보보호법 특강 한 번이라도 듣고 프린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말하는 거죠. 이동형은 뭐 드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와치 동영상 찍을 수 있는 와치 이런 거 얘기죠. 이런 거 조문이 그냥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했죠.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시면 8번에 1번은 우리 7급에도 그대로 출제됐고 너무너무 반복이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되는 문제죠.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됐다. 이 확정이란 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처분이 됐든 재결이 됐든 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이 뒷부분은 기판력 얘기죠. 기판력이 곧바로 인정되느냐? 당연히 둘은 별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판력이란 말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뒷부분을 생략하고 어떻게 주는 경우가 있냐면 그 이제 당사자나 법원이 그 재결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판력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기도 하거든요. 뭐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봤을 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숙지해 놓으시고요. 자, 너무 자주 나오는 그 선지라서 크게 헷갈릴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 민사소송인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된다. 근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 됐댔으니까 조세부가 처분과 부당이득 반환 처분 두 개의 콜라보겠죠. 조세부가 처분 취소소송을 스킵하고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 간 경우고 그때 반드시 그 앞에 조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무효 확인 판결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왜?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 부가처분 받침대가 없는 거고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곧바로 인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좀 비교해야겠죠. 이것도 여전히 민사소송 성결 문제인데 그런데 얘는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가 아니라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 되는 거죠. 왜? 뒤에 곧바로 한 게 뭐다? 국가배상이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판결이 꼭 있어야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스킵하고 곧바로 갈 수 있고 자, 2번이랑 다른 게 뭐예요? 2번은 무효 사유가 있어야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취소 사유가 있든 무효 사유가 있든 둘 다 승소할 수 있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대 집행 완료돼서 소이익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각하될 운명이니까 스킵하고 곧바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치사하게 낸 건데요. 자, 2번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무효 여부가 민사소송 성결 문제가 되면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건 이제 26조 얘기긴 한데 26조뿐만 아니라 등등등을 준용한다. 준용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문을 준용하는지 26조 끌어와서 그 내용까지 보여준 건데 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숙지하면 되는 거지 그 사전적으로 이 준용되는 모든 걸 다 샅샅이 뒤져서 여기다가 그 표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미 답이 명확히 나오니까 4번에서 조금 오버해서 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번 넘어가시면 자, 1번 같은 경우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몇 번 봤던 것들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보상금 전액을 줘야지. 남의 땅 수용해놓고 공사 다 해놓고 미안한데 돈 언제 줄 거 하면 미안한데 2년 뒤에 줄게. 이러면 안 되죠. 남의 땅 갈아엎었으면 그 전에 미리미리 줬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오죠. 원래는 협의 취득과 그 다음 순서로서 수용 재결,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수용 재결 이미 다 내려졌는데 다시 원래 앞부분에 있었던 절차, 앞부분에 거쳤어야 되는 절차인 협의를 다시 하겠대요. 자, 이거 법에서 정한 순서하고 조금 안 맞긴 한데 되겠냐는 거죠. 우리 토지보상법은 협의를 겁나 좋아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협의한다 그러면 이거 오케이라고 본다. 자, 이것도 몇 번씩 다뤘었던 거고요. 3번도 이것도 개발이익 반영하지 않는다.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해당이란 단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 이꼴 개발이익 얘기입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뒤에서 못 받고 있는 거죠.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영향받으면 고려 안 한다. 자, 근데 비교해야 될 거, 해당이 아니라 다른 공익사업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고려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자, 동일한 토지 소유자 일부를 취득해서 좀 애매한 토지가 남게 됐대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잔여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선지에서 주어진 손실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 땅 남은 거 마저 가져가라는 수용 청구가 있죠. 자,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손실보상. 남은 땅을 아직 사용할 수 있어. 옛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느냐겠죠.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잔여지 수용 청구가 아니라 손실보상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앞에 빼먹은 거 없죠? 잠시만요. 10번까지 봤고, 자, 1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11번 아까 앞에서 나온 위헌결정 얘기랑 조금 맞닿아 있는데요. 자, 거기에 처분 이후에 위헌결정 내려졌다. 선처분 후결정 얘기고요. 자, 그때 집행, 그 다음에 체납처분 얘기 나오면 게임 끝난 거죠. 위헌결정 이후로는 도감매청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온 선지라서 그래서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24년도 국가직에 이 선지 좀 변형해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과세처분은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죠. 그쵸? 이건 부과하는 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 체납처분은 뭡니까? 이거 징수하는 처분이죠. 일단 이 두 개 처분이 별개냐 아니냐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물은 적이 있죠. 일단 내라고 부과하는 거랑 내라고 부과했는데 안 내서 내가 거기 가서 징수를 하는 거랑은 별개 처분인 건 맞아요. 심지어 근거 법률도 달라요. 하지만 뭐다?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으면 앞으로 이 체납 처분도 진행할 수 없다. 진행하면 무효라는 게 우리 위헌 결정의 태도죠. 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저 두 개 처분이 별개인데 위헌 결정 효력이 여전히 미쳐서 쟤를 무효로 만드느냐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냥 결론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자, 2번과 3번, 4번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4번 같은 경우는 원칙이죠. 절차 형식상 하자가 발생하면 취소 사유가 되죠. 다음은 아니고, 그러면 예외가, 원칙 있으면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3, 4번은 둘 다 예외 1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지만 2, 3번과 같은 경우는 자, 환경영향평가 누락 또는 과세전 적부심사 누락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고, 어떤 절차 누락했다 해서 무조건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누락, 과세전 적부심사 누락이어야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외 2번은 뭐냐? 여기 이제 출제는 안 됐지만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킵해뒀다가 나중에 절차 옛날에 빵꾸난 거, 지금 내용에 빵꾸난 거 종합해서 내용상 하자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12번 가시면 12번의 1번도
항상 강조했었죠. 취소를 한 번 했다가 또 취소를 하면 우리 판례 용어로 소생 내지는 부활이 되는 거죠. 이 부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 5천만 국민 어느 한 명의 눈에도 피눈물이 나면 안 된다. 자, 근데 과세처분 부활하면 어떻게 되죠? 과세처분 상대방 피눈물 나죠. 그러니까 부활 안 된다. 이번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현역병 처음에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했다가 이거를 보충력으로 바꿔줬대요. 얘를 취소를 하고 얘를 새롭게 발령했다 이런 얘기죠. 그 후에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 그러니까 보충력 편입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충력 편입 처분을 취소했대요. 자, 그러면 갑자기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이 유효하게 되느냐, 부활하게 되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뭐랑 논리가 똑같죠? 1번이랑 논리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부활할 리가 없다. 자, 3번 보시면 일단 주의해야 될 거. 신체 등위 판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군무원 시험일로 기억하는데 한 번 나왔었죠? 다 한 번씩 나왔던 선지예요, 이거. 최근 5개년대에. 신체 등위 판정은 처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에 위법성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찐 처분. 이 병역 처분을 예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이미 기출이 됐던 거고요. 자, 4번은 뭐 더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철회, 그냥 개념 설명을 4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랑 다른 게 취소는 처음부터 위법한데 얘는 처음부터 적법하다. 근데 얘는 사후적인 사유 가지고 철회를 한다라는 거고 소급표가 없고 장래효가 있고 별개의 직권 철회 처분이 되겠죠. 자, 12번 가시면 12번인가? 13번이네요. 13번 보시면 자,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아예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조합창. 제가 여기다 미리 수업 준비하려고 메모를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변환을 하면 조금 날아가네요. 새로 써볼게요. 조합장이나 임원, 높으신 분들 지위나 자격을 확인하는 청구는 뭐다?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간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개 조합원이죠. 비교해서 당사자 소송 외우자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번에 새로 출제가 된 건데요. 약간 강론 살짝 섞어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설 보시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지방자치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거치지 아니했다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계약 법에서 거치라고 한 절차 안 거쳤으니까 무효가 된다. 뭐 그냥 결론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짝 우리 구급에도 강론이 아주 미세하게 섞이는데 사실상 안 나왔다고 봐도 무방은 합니다. 왜냐? 답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제 강론 빵프로 내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아직 그렇게 선언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돼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으면 살짝 계륵 같으니까 7급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충 해도 된다. 뭐 강사로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지금까지 출제 경향은 어쨌든 제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3번 보시면 자, 행정소송으로 갔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엉뚱하게 제기했대요. 자, 그럼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민사소송 제기한 법원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대요. 예를 들면 지방법원, 본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여기는 굳이 새삼스러우니까 표현은 생략됐지만 이 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살짝 언급 있었죠? 소의 종류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관할을 갖고 있지 않대요. 지방법원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본원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이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플러스 돼 있죠. 이것도 소의 종류 변경까지 한다는 게 전제돼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당사자 소송은 이런 기타 잡소송이 많다. 확인의 손대 뭐를 확인한대요? 존재를 확인한다. 채권, 공적인 채권 또는 의무 또는 공적인 자격의 존부를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조세 채권이니까 행정소송이 있겠죠. 근데 처분을 뭐 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항고소송으로 못 넣겠죠. 그러니까 당사자로 넣으시면 된다. 그냥 이것만 보고 푸는 거지 위에 뭐 소멸시효 중단하면서 이런 거 나무위키 찾아보고 이게 아닙니다. 당사조성 파트에서 누누이 강조했었고요. 14번 가시면 14번에 1번도 너무너무 자주 나왔죠.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이익,
사익과 사익, 공익과 공익, 그 다음에 공익과 사익, 여러 가지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이 형량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다. 아예 이익 형량 안 하는 경우, 마땅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누락한 경우, 그 다음에 객관성, 뭐 형평성 이런 걸 결여한 경우, 이런 거 갖고 자주 나왔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정 처분입니다. 자, 이것도 재량을 가진 처분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자, 그리고 3번, 이거 예외적 승인 허가 쪽에 기본서 보시면 왼쪽 그 각주에 이제 그 처분성이 있다. 그거 나왔었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기본서 행정계획 파트 가시면 케바케다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확약이나 공법상 계약처럼 처분성 없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 외우자고 했잖아요. 환지 계획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고요. 여기서 판례의 논리는 뭐였느냐? 그 뒤에 환지 예정지 지정도 나오고 실제 환지 처분도 끝판왕 처분으로서 이어질 예정이니 얘네한테 처분성 부여하면 그만이고 이 환지 계획 단계선 벌써부터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가직에 출제된 거 그대로 나온 거죠. 그대로 나온 거죠. 상반기 공무원 시험 아쉽게 보신 분들 복기만 잘 하시면 우리 공무원 시험 만회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번 7급, 9급 둘 다 그런 출제의도가 많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자, 우리 국가직에서는 이 표현 그대로 예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직에선 예의 원칙적인 사례로서 헌법소원 대상 안 되는 사례가 한번 나왔죠. 계속 그냥 울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구속적이니까 처분성도 없고 헌법재판을 가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안 삼아주는데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서 그대로 실시될 것임이 예상이 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가직에 이미 나왔던 선지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시면 행정대집행 얘기입니다. 1번은 제가 뭐 표시할 게 없는데요. 그냥 의 그대로입니다. 조문 그대로 긁고 왔는데 자, 2번 같은 경우 이런 표현 자체는 그대로 반복된 선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데 이미 1번 선지에 힌트가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당의 행정청은 스스로 전놈의 의무를 이행시켜 주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용역업체 시킬 수도 있다. 이번 뭐라 돼 있죠? 행정기관에 의해서 스스로 될 수도 있지만 아닌 자,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할 수도 있다. 위에 반복이에요. 그래서 1번 선지를 읽은 사람은 2번 선지에서 1번 선지 힌트 가지고 2번 선지도 풀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배상법 가면 우리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판례가 있죠. 그게 뭐죠? 중요하게 다룬 판례,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냐 아니냐, 공무수탁사인이랑 비교해서 맨날 다루죠. 한국토지공사가 뭐 하다가 사고친 사안이었어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았다가 사고친 경우였죠. 그때는 얘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아니다. 그 사례 떠올려서 풀 수도 있었고요. 근데 나머지 선지가 워낙 평이해서 3번 당연히 공법상 의무여야겠죠. 자, 이거 보면서 뭐 떠올려야 돼요? 사법상 의무면 대체적 자기 의무를 하더라도 대집행 대상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 또는 보상 합의. 표현만 다르고 똑같은 얘기. 자, 그리고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경우에 대표주자죠. 퇴거, 명도, 인도, 점유 이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궁뎅이 떼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비교해야 될 거 퇴거 조치를 대집행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때는 키워드가 지문에 나와야 돼. 어떤 게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겠다 또는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16번 가시면 뭐 취소소송 제기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법심사 우리 재판 단계에서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죠. 위법이냐 적법이냐만 볼 수 있으니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이냐 부당이냐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하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예요? 적법하게 덮어둘 수밖에 없다. 승소할 수 없다. 기각 판결 나온다.
자, 2번. 기속적이란 말 안 알려줘도 우리 조세부가처분, 개발부담금 다 기속행위인 거 외우고 있죠. 몇 안 되는 기속행위들. 자, 재량행위라면 재량권 침해 소지 있으니까 정당성, 부당성 판단도 안 되고 또 뭐죠? 이 연장선상에서 일부 취소 판결도 안 되겠지만 기속행위는 애초에 재량권이 없는 행위죠. 재량권 침해 소지 없어서 일부 취소 판결, 만을 취소해야 된다. 일부 취소 판결 가능한데 계산이 가능해야겠죠? 100만 원을 20만 원으로 깎아주고 싶으면 정확한 금액이 20만 원이다 계산이 돼야 되네요. 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무리가 없죠. 자, 3번 보시면 조문으로 항상 돌아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번 지방직인가에 기출이 됐죠? 아주 비슷한 선지가 기출이 됐죠? 자, 관련 청구 이송병합 얘기입니다. 주된 청구가 계속된 법원이 있고 관련 청구가 계속된 법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파트는요. 제가 이 파트 할 때마다 절대 이 멘트는 안 빼놓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출제 1순위가 뭐다?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도 맨날 화살표 이렇게 그으면서 시작했잖아요. 관련 청구가 있는 법원이 주된 청구로 보내는 거지. 심지어 기본서에 뭐라 돼 있어요? 이 거꾸로 아니라고 막 X 표시돼 있고 난리가 나 있죠? 이게 지방직인가에 출제돼 있고 그거 보고 변형해가지고 이번에 또 낸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청구는 뭐뭐뭐가 있느냐 1호와 2호가 있죠. 조문에 그거 보시면 그 안에 원상회복 어쩌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로 가야 되지 이게 일로 갈 순 없다. 관련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뭐 더 설명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2번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자 얘기가 안 나온 이상 재량행위가 되고요. 그러면 한도액을 초과했대요. 한도액만을 그 초과한 한도액만 일부 취소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2번, 4번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몇 번이죠? 17번 가시면 자, 17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조금 표현이 불친절하죠. 자, 그래서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 자, 그러면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뒤에서 뭘 묻고 있죠? 공무원 개인의 과실,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 두 개는 무조건 2월 2일자로 재결이나 판결에 의해서 처분, 기관 차원의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 그래서 개인의 위법성까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럼 뭘 따져야 되느냐? 4월 4일자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된댔죠. 1월 1일자 이 공무원이 이 처분 날릴 때 당시에 얘한테 직접 뭔가 뻘짓한 사정이 있었겠느냐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니까 당시 시행되던 어떤 규칙에 따른 것이래요. 라고 한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이거 어떻게 읽기로 했죠? 섣불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왜냐하면 자, 공정위생법 시행 규칙이래요. 시행 규칙이죠. 자, 근데 제재 처분의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을 따르면 무조건 얘가 죄가 사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의 뉘앙스는 무조건 과실을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섣불리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에 따라서 행정규칙은 뭐 이거 따른다 해서 뭐 우리가 뭐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랑 지금 얘랑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것 따랐다 해서 무조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실 이 판례는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섣불리를 넣어서 꼭 그렇게 본다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그렇게 보진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읽자고 했었죠. 자, 그렇게 본다면 1번 선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요. 좀 표현이 아쉽긴 한데 판례부터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1월 1일자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공무원의 과실을 따진댔잖아요. 자, 그럼 1월 1일자로 돌아서 어떤 기준을 들이밀어야 되느냐?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출에서 5개년 내에 있는 기출에서 주관적이란 표현으로 나왔다가 오선지 처리된 적이 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비용 부담자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건 5조에 따른 책임이고 누구는 6조에 따른 책임이냐, 이걸 좀 더 이 지문만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살짝 강론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 국가사무입니다.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그 기준을 따로 두면 안 돼요. 우리 면허 시험 다 통일적으로 봤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앞에 이제 강론 부분은 거의 논점이 안 되고 결국 서울시장이 위임받았다는 거죠. 준 놈 누구? 국가. 받은 놈 누구? 서울시.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준 놈은 사무 귀속 주체로서 2조 또는 5조에 따른 책임. 근데 여기서는 그 어디 있습니까? 면허 시험 장이라는 영조물의 책임,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이니까 5조가 되고, 받은 놈은 지자체니까 요 놈이 비용 부담자로서, 대외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국가가 이제 설치 및 보존의 하자, 이거 5조에 따른 책임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자체가 몇 조에 따른 책임 지는지도 알아둬야 된다. 자, 4번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통상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거지 완전 무결 고도의 안전성은 필요 없다는 거고, 특히 도로의 하자를 다툴 때, 도로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툴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로를 아무리 튼튼하게 정비를 해놔도 운전자가 역주행하면서 풀악셀 밟아버리면 무조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너도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보면 18번인데요. 18번에 1번은 조문이 있고 한 두어 번 기출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원래는 저 국민이 먼저 그 공개 청구를 하면, 그러면 공공기관이 이걸 공개할까 말까 결정하는 구도지만, 몇몇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 공개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2번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조문 뭐 너무 많이 봤었죠? 너무 많이 봤었죠. 그래서 정보 공개에 관련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공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자, 그 다음 뒷부분 21일 경과도로 공개 결정이 없대요. 자, 일단 이거는 부작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또는 일십하는 거, 모든 경우에서를 망라한 건데 이 부분 가지고 시험에 나올 때가 많죠. 일단 10일이 아니라는 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되지만 10일 플러스 최장 며칠,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최장 10일 이내에서 또 연장 가능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기다려줄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라는 거죠. 1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작년 이제 국가직에서 나왔던 거 비교 지문인데, 작년 국가직인가에서 나왔던 건 수능 2005년 통계 원데이터 이거 공개 대상 되느냐, 이거는 공개 대상이 됐죠. 근데 기본서에 얘 비교 판례로 주구장창 설명이 돼 있죠. 얘는 똑같은 시험 관련된 사항인데 왜 비공개냐, 문제은행 방식이라서 그렇다 설명드렸었죠. 여기서 미리 출제해놓고 뽑아서 내기 때문에 얘를 다 공개해버리면 애들 공부 안 하고 여기 있는 것만 달달 외운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자, 19번 가시면 19번에 1번 공정력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이 부분 갖고 장난친 적이 있었죠. 이거 적법하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위법하지만 실제 취소되기 전까진 유효하게 만드는 힘이 공정력이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재량이 있는 경우는 빠진다. 너무 많이 나왔죠? 재량이 있는데 완전히 자동화 시켜가지고 내가 재량을 발휘를 안 해버리면 재량권 불행사가 돼버리고, 이게 뭐의 일종이라고 봤죠? 유승준 사례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 일종이라고 봤죠? 그 취지가 이 조문에도 묻어있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신청 당시 따른다인데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 여백도 있으니까.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처분 시.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든 말든 원칙적으로 반영을 안 한다. 이걸 뭐라 하죠? 진정소구입법 금지가 되겠죠. 물론 종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부진정소구입법으로서 허용될 수는 있지만 아무 말 없으면 진정소구로 봐서 적용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자, 이 왼쪽 처분 이후에 법 개정된 건 반영 안 해준 건 알겠어. 근데 처분 전에 개정됐으면 그거 반영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게 3번 선지와 그 외 행정기본법 조문의 문제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있고 또 위반에 따른 제재 문제가 있죠.
자, 결론 위주로만 설명합시다. 원칙, 예외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가지고 3번 선지는 한 겁니다. 자, 이런 특별한 경우 있는 경우 제외하며 원칙적으로 처분시다. 4번도 너무 많이 나왔죠. 자, 형사처벌은 말 그대로입니다. 빨간 줄, 내 인생에 빨간 줄 긋게 되는 전과가 생겨요.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과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때린데 또 때리냐, 왜 빨간 줄 2번 긋느냐 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게 과징금 형사처벌, 보통 벌금으로 나오죠. 과징금 벌금, 이행강제금 벌금, 과태료 벌금 전부 다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20번 넘어가시면, 자, 20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판례인데 나머지 2, 3, 4번 가지고 이제 소구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설 읽어보면 그냥 그렇다요. 별다른 함의는 없으니까 2, 3, 4번 소고에서 풀라는 그 취지로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 3, 4번이 좀 그래도 중요한 선지인데 2번 같은 경우 명백성이 있겠느냐?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춰야 무효인 처분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조사하기 전까지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겠죠. 개나 소나,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개나 소나 3살짜리 어린애가 봐도 이 공문에 침 뱉을 수 있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밝혀진 거면 3살짜리 어린애는 죽어도 모르겠죠. 명백성이 없으니까 무효가 아니다. 3번도 한 2~5번 기출이 됐었죠. 근거가 있느냐, 법률 유보 원칙 얘기. 행정 절차 준수했느냐, 아까 앞에서 봤죠. 취소냐 무효냐 뭐 이런 이슈죠. 결국에는 처분이 적법한가, 처분의 하자가 있는가 얘기니까 본안 심리 단계에서 따져야 되는 거지 소송 요건 단계에서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시험 우리 2시에 치러졌잖아요. 근데 오전에 질문글이 카페에 올라왔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험 전에 카페만 들여다보라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것도 좀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원래 정석대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수험적으로는 이래요. 옆에 CF 써놨죠.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 조문이 있는 건 이겁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정해져 있죠. 앞에 처분 변경의 주어는 누굽니까? 행정청이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 행정청이 소송 중에 갑자기 처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야, 내 소송 대상 어디 갔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선 구소를 취하고 신소를 제기한 셈인데 신소 제기한 시점을 땡겨주는 배려를 해줘야죠. 왜냐? 너 때문에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변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변경 시점이 아니라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내가 신소를 제기한 걸로 본다. 자, 이런 특혜가 있는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드립다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원고가 소의 대상을 변경했다 얘기를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네가 나중에 소의 변경을 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를 가지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는 민사소송법 적용, 얘는 행정소송법 적용입니다. 자, 이것도 몇 번 진짜 카페에는 뭐 질문 한 5번씩은 올라온 것 같아요. 못해도. 그래서 몇 번 설명드렸고 기본 강의 때도 그때부터 쭉 강조를 했고요. 21번 공법상 계약, 일단 우리 판례는 케바케로 본다고 하지만 소음적으로 외우자고 했었죠. 계약 직전 문제 공무원 채용 계약, 중소기업 정보와 어쩌고 협약, 그리고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학교시설 무상 공급 협약. 자, 그래서 일단 3번 볼까요? 3번 생소하긴 하죠. 뭐 일단 봉투 모의고사에 나왔던 선지긴 한데 현실적으로 외우기는 어려웠겠죠. 자,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보다 앞에서 불러드렸던 3가지다. 공법상 계약. 내가 모르는데 이거 근로관계 공법상 계약이냐고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뒷부분도 해설 보시면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외우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소험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법상 계약이 뭔지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나오면 X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 얘기고 위에 올라가시면 자,
1번 공법상 계약이란 건 줬네요. 자, 줬으면 계약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지만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계약을 둘러싼 조치는 처분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댔죠. 계약의 체결과 해지 부분은 뭐다? 처분성이 없으니까 항고소송 못 가고 당사자 소송 가야 된다. 행정 절차 적용 안 된다. 그런데 보아구랭이 등 부분 보수삭감 등 불이익 처분은 징계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가야 된다. 효력을 다툰대요. 왜? 해지가 됐냐 안 됐냐 가지고 다툰다는 거죠. 이행을 청구한대요. 왜? 체결이 됐는데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이에 관한 분쟁은 얘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처분이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 가야 된다.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법률 우위 원칙 얘기고요. 아무튼 그게 조문에 반영돼 있다. 자, 그런 얘기고 4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문직 그 다음에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이니까 일단 공법상 계약 맞고 해지라고 했으니 아까 봤던 처분이 아닌 보아구랭이 꼬리가 되겠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가야 된다. 실제 시험장 가서 이 안에 거를 혼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대충 보고 내가 이런 키워드 본 다음에 내가 미리 공부해 놓은 어떤 쟁점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 찾은 다음에 그 선입견을 갖고 다시 보면 끄트머리 부분에서 항상 정오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밑줄 긋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막 나무위키 찾아보고 이러면 공부 습관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가시면 자 22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뭐 조합이든 아니든 똑같죠. 강학상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들 그러니까 직접 시행한 됐으니까 조합 설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성질의 극명한 차이가 있죠. 조합을 설립 안 하면 설권적 인가가 되고 조합을 설립하면 강학상 인가가 된다. 자, 3번 가시면 3번 관리처분계획 나왔으면 항상 시점을 봐야 됩니다. 인가고시 있기 전이냐 후냐. 전이라고 한다면 조합총회 결의하자겠을 경우 그놈만 똑 떼서 당사자 소송 가는 거고 인가고시까지 있게 됐다면 조합 설립 결의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투면 안 되고 뭘 해야 되죠? 조합총회 결의라는 절차의 하자가 있으니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가야겠죠. 자, 네, 4번 선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 살짝 갸우뚱해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 강학상 인가죠. 그 사안만큼 우리 판례가 이거 인가가 행해진 시점이 아니라 처음 기본회의가 내려진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보충 완성한다. 이런 판례가 있긴 한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키워드를 쏙 빼고 이렇게 인가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 살짝 의문시 되는데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일단 군무원 시험은 이렇게 굳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최신 기출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 혹시 이 해설 보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이런 선지가 그대로 나온다면 일단 판단 유보하고 다른 거부터 봐야 된다. 자, 아시겠죠? 일반화 할 수 있을지는 살짝 갸우뚱합니다. 자, 23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얘기죠. 사단, 재단도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조문이 있으니까 해설해서 보시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문이 있었죠. 정보통신만 가지고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낸대요.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내가 동의 안 했는데 내가 옛날에 손주가 가입해준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버리면 영영 송달 못 받는다 했었죠. 동의가 있어야 되고 3번도 자주 나왔죠. 행정청의 편의가 아니라 신청의 편의 위해서 다른 행정청에 접수하게 할 수 있고 이 뒤에 조문 하나 뭐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세요.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거 미리 공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우리 개별적 예외 사유인데 교묘하게 섞어놨죠. 그래서 없어지게 하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증명된 경우 여기까지가 뭐냐면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공통적인 개별적 예외 사유죠. 얘는 한 세트니까 항상 개별적 예외 사유 거의 공유합니다. 근데 뒷부분은 이유 제시니까 틀렸죠. 이유 제시 같은 경우 우리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둘 다 이유 제시 개별적 예외 사유 갖고 시험에 나왔잖아요. 1호, 2호, 3호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청한 거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경우 단순 반복
경미한 경우, 그다음에 긴급한 경우. 자, 이거 갖고 국가직, 지방직 둘 다 뭐 물어봤어요? 일단 개별적 예외 사유 이렇게 있는데 2호, 3호 예 아닙니다. 2호, 3호만큼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래도 이유 제시해야 된다. 얘는 아니다. 갖고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아마 걔를 오마주 해가지고 4번 조금 꼬아서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자 24번 넘어가시면 24번도 우리 맨날 봤던 논리 그 자체죠. 그래서 최신 판례 특강에서도 있었지만 그거 안 봤어도 기본서 실린 판례 논리로 그대로 풀 수 있죠. 뭔가 소송이나 행정심판 진행 중인데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복직을 못하게 됐대요. 그럼 소이익 없어지냐? 항상 우리 뭐 보기로 했죠?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보기로 했었죠. 자, 2번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소송 요건 다 인정한다. 원고 적격 소이익 거의 부정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 당한 거 그 자체가 원고 적격 인정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3번과 4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밑에다가 이거 판례 사안 붙여놨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네요. 변환을 하면. 자, 무슨 사안이었느냐? 윗집과 아랫집이 맞짱 뜬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윗집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해준 거예요. 대수선을 하라고 행정청이 얘한테 허가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윗집이랑 아랫집인데 윗집에서 대수선 아예 막 인테리어 한다고 싹 갈아엎고 맨날 막 드릴 갖고 막 비벼대고 뭐 와장창 부시고 해요. 아랫집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겠죠. 근데 얘는 처분을 받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위에서 난리를 치면 이거 허가 왜 줬냐 하면서 문제 삼을 원고 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왜냐? 얘도 개직구 이익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라는 건 아랫집 얘기입니다. 직접 상대방은 윗집 얘기죠. 윗집이 대수선 관련된 허가를 받았는데 요놈이 열받을 수 있다.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런 사안이었고요. 얘는 좀 새로운 사안이었어요. 나름 최신 판례 비스무리합니다. 4번은 원칙적인 얘기죠. 취소가 되든 기관의 경과가 되든 아무튼 처분 효력이 소멸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칙 소이익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원상 회복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나 또는 반복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예외적으로 소이익 인정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자 25번 자 25번 자 이것도 우리 맨날 다뤘던 거죠. 일단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아까 봤다시피 요놈이죠. 24번에 2번처럼 웬만하면 소송 요건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도 이 판례 너무 많이 나오고 얘랑 같이 병렬적으로 기본소에 소개되어 있는 게 25번의 1번이죠.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도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죠? 우리 기본 강의 용어로 호기심 천국이니까. 이거 정보 갖다가 뭐 할래? 이런 질문은 통하지 않아요. 호기심이 있으면 그냥 다 공개해준다.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 목적은요.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기각 판결이 확정돼 버렸대요. 패소가 확정됐대. 원래 내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하려고 수단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한 건데 목적이 나가리가 됐죠? 그럼 수단은 이제 더 이상 소이익이 없지 않느냐? 권리 구제 가능성 안 따져요. 징계 처분 취소될지 말지 네 권리 여기서 구제될지 안 따지니까 여전히 소이익이 존재한다가 맞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불이익 처분의 제3자 논점이죠. 아까 이 3번 같은 경우도 제3자의 원고 적격 얘기였는데 얘는 수익적 처분에 허가를 받은 거니까 수익적 처분의 제3자고 얘는 불이익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니까. 자, 이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무사님인데 누가 더 아쉽느냐? 이것 때문에 취업이 무산된 사무원. 자기가 처분받은 거 아니지만 자기가 취업이 무산됐으니까 불이익 처분의 제3자로서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소방청장 자리에 또 누구 나올 수 있죠?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가 원고가 되는 거고 피고는 항상 국민권익위입니다. 위원회니까 합의제행정청이라서 위원장은 안 되겠죠. 아무튼 원고 자리에 이런
행정청이 앉을 수 있겠느냐? 화끈하게 원고적기 인정하면서 뭐까지 인정했다? 법적으로 너 살아있는 거 맞아. 당사자 능력까지 인정했다. 자, 마지막 4번 가시면요. 자, 이것도 이미 기출이죠. 이거 상반기에 국가직인가 지방직에 나왔던 기출인데,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피고적격 명의자한테 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왜 이렇게 썼을까요? 피고라고 쓰지 말고 원칙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피고적격은 원칙적으로 명의자한테 부여되는데 예외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해 보시고, 예외에 들어가는 마지막 놈이 뭐냐? 내가 대리를 했어요. 근데 대리관계를 안 밝힌 겁니다. 현명을 안 했네요. 자,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명의자가 아님에도 피고적격이 부여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따져봅시다. 대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리를 했고요. 현명도 했어요. 자, 그럼 이때는 피대리행정청과 대리행정청인데 피대리행정청 도장을 내가 찍어줬다는 거죠. 명의자 누구? 원칙에 따라야 되니까 명의자인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죠. 이게 4번 얘기고요. 대리관계 표시했다. 현명을 했다. 자, 근데 2번째 대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현명을 안 했어요. 나 누구를 위해서 지금 대리하는 겁니다. 얘기 안 하고 지가 지 이름 사인했대요. 그때도 자, 이 예외에 해당 안 되잖아요. 아직 이거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명의자로 가서 이때는 대리행정청이 되겠죠. 마지막 대리를 했고 현명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 너 피대리행정청을 위해 대리하고 있는 거구나. 알고 있으면 원래는 명의자인 대리행정청한테 피고적격이 갔어야 되는데 예외니까 이때는 명의자가 아닌 피대리행정청한테 이게 부여가 된다.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상반기에 반복적으로 얘가 지금 출제가 됐죠? 얘가 출제됐죠. 죄송합니다. 피대리행정청이 지금 피고가 되는 경우가 2번 반복이 됐고, 그랬다면 2번과 3번도 다음 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빠진 거 없나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다 한번 다룬 것 같고요. 그 군무원 시험 아마 이번에 조금 그 기대 못 미치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뭐 위로해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 해설 강의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7급도 물론 7급이 9급보다는 어렵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 특유의 그 지저분한 선지가 거의 없었고요. 물론 약간 아쉬운 선지들은 있지만 예년에 비하면 작년 9급에 비하면 정말 깔끔했다라고 볼 수 있고, 깔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난이도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난이도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본서만 내가 잘 팠어도, 심지어 제 기본서는 어떻습니까? 1000페이지 안 넘잖아요. 결국 맨날 나오는 것들만 압축해서 모아놨는데 그것만 잘 봤어도 사실은 고득점 하는데 무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실망스러운 결과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냥 해설 강의 듣고 끄덕끄덕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뭐까지 해야 되냐면요. 이거 꺼내놓고 해설지도 카페에 올리고 지금 배포하잖아요. 그거랑 기본서, 내가 25년도 기본서 갖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펴놓고 틀린 질문 찾아봐야 돼요. 대부분은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고 판례 사안이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논리가 거의 똑같고 있는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 그런 것들을 내가 평소에 기본적인 걸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왜 놓쳤을까? 내가 읽을 때 이 부분 뻔히 있었네? 근데 뭐 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이런 것들 좀 소홀히 했을까? 그걸 진단을 해야, 페인을 분석을 해야 다음 시험에서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해설 강의 그냥 끝났다, 1.5배속 돌려서 끝났다 하니까 난 다 보완됐겠지 하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 기본서 꺼내놓고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놓쳤는지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